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시부모님과 배려심 많은 남편 덕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방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가족에게 근심거리가 하나 있다면 바로 철부지의 망나니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시누이인데요. 본인의 열등감을 제게 해소하려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연기까지 하던 시누이를 통쾌하게 혼내준 사연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엄마가 당신 요리 솜씨 아주 끝장난다고 감탄하시던데? 큰 식당 며느리답게 요리 솜씨만 아니라 사소한 데에서 배려가 느껴지는 게 아주 일품이라셔. 나 어릴 때부터 요리 좋아하기도 했고, 어머님이 평상시에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거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솜씨 좀 부려봤는데, 그렇게 평이 좋으셨어? 응, 그런 거 솔직하게밖에 말 못하는 아빠도 맛있다고 엄지척할 정도로. 그럼 아가씨는 어떻게 평가해 주셨는데? 사실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아가씨가 맨날 일 아니면 외출밖에 안 하셔서 별로 친해질 기회가 없었잖아. 아가씨가 좋게 말해 주셨으면 이 기회에 좀 친해질까 해서. 걔는 뭐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에이, 그래도 내가 각 잡고 요리한 건데, 어떻게 그래? 그냥 맛있다고 그러지. 당신이 한 요리인데. 반응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일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나 생각한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 아가씨한테 따로 물어본다? 그냥 자기 입맛이 아니라면서 좀 별로라고 그러더라. 왜? 나 아가씨 입맛에 맞추려고 제일 많이 신경 썼는데? 아가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맛있었을 것 같냐고. 여보, 있잖아.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 잘해주면 본인이 정말 잘난 줄 알고 밑도 끝도 없이 대우만 받으려는 인간도 있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한테 요리 어땠냐고 물어보겠다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와? 내 동생 인영이가 바로 그렇게 세상 이해 안 가는 사람의 표본이라는 얘기야. 당신 요리 분명 맛은 있었을 텐데 일부러 인정하기 싫어서 깐 거지. 왜? 내가 아가씨한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도 기왕지사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편하게 말할게. 걔가 엄마랑 아빠한테 졸라서 주방 일하면서 자기 손맛에 은근히 자부심 있거든.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자존심은 은근히 세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칭찬받는 꼴을 못 봐. 아가씨 나름 식당일 오랫동안 거드셨다면서? 그런데도 요리 문외한인 내가 칭찬 좀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꼬이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지는 성격 탓에 남자한테 번번이 까여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신혼생활 알콩달콩해지고 있는 당신이 매일 눈에 밟히니까 꼴 보기 싫기도 할 거고. 가족들이 다 같이 동의해서 우리 한 집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동생은 마지막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내가 찬성해서 그렇게 된 거야. 따로 신혼집 차리는 거 돈도 많이 들고 집도 큰데 굳이 따로 살 필요도 없고. 나도 요리하는데 괜히 식당이랑 거리 멀어지면 운영에도 지장 생긴다고. 시누이가 저를 싫어하고 질투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듣게 되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해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한 집에서 살게 되며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말도 짧은 데다 사람을 무슨 병풍처럼 취급해 인상이 좋지 않던 시누이.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일 거라 좋게 좋게 생각하려 했었는데 사실은 저를 안 좋게 보고 있었다고 하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나를 잡아 한번 얘기해야겠다 싶었는데 시누이가 오히려 먼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 적어도 집에서 먹는 밥은 좀 즐겁게 먹었으면 좋겠어. 즐겁게 먹었으면 좋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참으려고 해도 자꾸 참아지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거든. 그렇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네. 언니? 무슨 얘기인지 듣기라도 해야 기분 나빠할지 말지 제가 결정을 하죠. 속 시원하게 얘기나 해보세요. 사실 집에서 밥 차리는 거, 나 엄마 입맛에 길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소화가 안 되거든. 나 요즘 썸남이랑 잘 풀리고 있는데 언니가 해준 밥 먹고 그날 하루 데이트 완전히 망쳤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언니가 집에서 밥 차리는 것 좀 안 하면 안 될까? 어머님이 저한테 해보라고 하셔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무슨 핑계를 대서든 알아서 좀 빼라고. 언니, 왜 이렇게 사람이 요령이 없어? 아니면 뭐, 알면서 사람 속 터지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저기 죄송한데, 아가씨.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어머님이 시키신 일을 아가씨 말 듣고 거부할 입장일까요? 그리고 나이도 제 쪽이 더 연장인데, 은근히 말이 아주 짧으시네요. 그래, 그래. 나이까지 들먹이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언니는 답이 없겠다. 난 분명히 경고했고, 언니는 이제 나한테 찍힌 거야. 그렇게만 알아도. 네, 어떻게 하실지 참 기대가 되네요. 경고를 듣기는 했지만 설마 하니 시누이가 뭔 짓이라도 하겠나 싶었는데 일은 그날 바로 벌어졌습니다. 제가 해준 요리를 먹더니 시누이는 알레르기 때문에 입술이며 눈이 퉁퉁 부어선 병원에 실려갔죠. 저는 분명 가족들이 알레르기가 있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주의를 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었는데요. 예, 의사도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라고 하니 너무 마음 상심 말거라. 아가씨 괜찮다니 다행이기는 한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 분명 식재료 한 번씩 다 체크했고 철저하게 주의했었거든요. 기남이 애비야 설마 인영이가 그렇게까지 하겠나 하지만 내 나름대로 짐작 가는 바는 있구나. 보나마나 네가 요리하는 거 먹기 싫다고 수 쓴 거겠지. 네? 그럼 아가씨가 일부러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말씀인가요? 걔가 이상한 고집이랄까 괴벽 같은 게 있어 놔서 이런 짓을 종종 벌인다. 이런 종류로 사고 친 일이 어디 한두 번이라야 속지. 아마 기남이도 이미 눈치챘을걸? 다행이다. 그럼 아버님도 제 결백 알아주시겠네요? 그 양반은 반신반의하는 입장이고 설마 하니 제 목숨까지 걸고 너 괴롭히려고 그러겠냐는 식으로 말하더구나. 게다가 인영이 고년이 이번엔 정말 아니라면서 마냥 맞으면 삭발까지 하겠다고 하니 홀랑 넘어가지 않겠니?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아가씨한테 제가 실수로 잘못이라도 했나 마음 졸이고 너무 걱정했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대요? 내 잘못이다. 너한테 내가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켜보겠다고 운을 떼는 게 아니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맛도 그만하면 괜찮고 센스도 있고 기억력도 괜찮아서 주방에서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얘기를 해봤거든. 가족들 다 찬성하는데 인영이 걔만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날뛰기까지 하더구나. 물론 네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긴 하다만 묘하게 위기감을 느끼기라도 했나 봐. 저야 가족분들이 믿어주시는데 당연히 가게 일 동참해야죠. 아니,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기남 애비가 반대하면 그게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 문제다. 어쨌거나 너 아주 힘들겠지만 마음 잘 추스르고. 내 잘못 아니니까 절대 위축될 필요 없다. 알겠니? 앞으로 이런 일 자꾸 생기면 내가 어떻게든 조치를 해보려고 하마. 네,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병원에 따라갔던 남편을 비롯해 어머님까지도 위로를 해주고 있으니 놀랐던 마음이 많이 진정되었고, 이렇게까지 소동을 벌이면서 저를 골탕 먹이려 하는 시누이에 대해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저는 견디기로 마음을 먹었죠. 가만히 있으면 더 난동을 부릴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결국 본인의 무덤을 파는 것이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저 언니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던 거 알지? 앞으로는 요리 손도 대지 말고 사람 죽게 할 작정 아니면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세요. 그리고 사과를 좀 하셔야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로 제가 주방 가는 게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왜 그렇게 사람이 자신이 없어요? 지금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개떡 같은 요리를 만드는 사람한테 내가 자신이 없긴 왜 없어? 아버님께 삭발까지 하겠다면서 거짓말 아니라고 맹세하셨다면서요. 가족들이 다 아가씨 믿는다고 해도 저는 떳떳하고 잘못한 거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 사람 죽일 뻔 해놓고 뻔뻔한 것 좀 봐. 진짜 자꾸 본인 잘못 인정 못 하신다 이거죠? 제가 잘못을 한 게 있어야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네. 그럼 또 제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세요.
시누이는 그 뒤로 제가 밥을 차리는 기색이 있었다 싶으면 밥그릇이며 반찬을 엎어버리거나 제 눈앞에서 음식을 뱉는 등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지까지도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자기는 죽을 뻔했는데 이 정도 반응이 당연하지 않냐며 도리어 소리를 높이더군요. 제 요리는 맛만 봐도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몸에서부터 거부 반응이 강하게 온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던 시점에 어머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오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일 기억하니, 아가? 네, 어머님. 저 어머님이 먼저 말씀 꺼내주시기만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그래, 이거 이대로 참아 넘길 수가 없겠다 싶구나. 조만간 인영이 생일이니 파티 명목으로 요리 한번 나랑 같이 하자꾸나. 그래서 또 그 짓거리를 하면 내가 아주 혼쭐을 내놓든지 하마. 어떠니?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나 어머님은 믿어주셨는데 아버님은 안 믿어주셔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서운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맘 상해하지는 말거라. 그 양반까지 네 편 들고 나섰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다. 그리고 나한테 귀띔한 얘기인데 반신반의 정도라서 인영이한테 맹세까지도 시킨 거라더구나. 모르긴 몰라도 정말 인영이가 괜히 트집 잡는 거 들통나면 절대 그냥은 안 넘어갈 거야. 그럼 아가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머리 잘린다든가 그런 것도 하시는 건가요? 기남 애비가 보기에는 온순해 보이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아도 나서야 할 때는 또 나서는 사람이야. 인영이 잘못한 거 다 드러났는데도 그 양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설령 그런 일 있다고 한다면 내가 대신해서라도 그 계집애 가만 안 둘 테니까 나만 믿고 있거라.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저 신경 써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시누이의 만행을 까발릴 생일 파티가 기다려지고 있었는데요. 저를 보면 입맛이 떨어진다고 생일 파티도 친구들과 하겠다면서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던 시누이. 저는 어머님과 함께 생일상을 거창하게 차려놓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시누이가 들어올 즈음에 연락했죠. 아가씨, 오늘 생일인데 일찍 나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축하도 못 드렸네요. 생일상 차려놨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언니가 요리한 거였어? 안 그래도 먹었는데 더럽게 맛대가리도 없고 왜 배가 아프나 했네. 이딴 건 개돼지도 안 먹겠다. 아가씨, 저도 그동안 많이 노력했거든요. 제발 제가 음식에 일부러 이상한 걸 넣는다 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내 미각이 그럼 이상하다는 거야? 언니, 아니면 내가 맛있는 걸 맛없다고 우기기라도 한다는 거려나? 정말 맛이 없고 몸에서 안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나 괴롭히지 말지?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라는 게 있다고. 저 앞에도 없는데 또 상 엎으시게요? 아니, 이런 음식 쓰레기 엎어봤자 바닥만 더러워지지. 그냥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최선 아니겠어? 이런 건 개돼지도 안 먹겠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음식으로 또 트집을 잡는구나. 그거 네 엄마가 한 거야. 이 개돼지 같은 년아.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한 요리라고? 내가 분명히 맛을 봤는데? 어머님이 너 생일이라고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건데 맛으로 내가 만든 요리 구분할 수 있다며? 그런데 어쩌나 그동안 했던 주장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 거 다 알게 됐네? 언니, 대체 엄마 음식을 왜 네 거라고 속여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참아줄 것 같아?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머님, 만드신 요리 아가씨가 먹고 음식 쓰레기통에 아예 버려놨네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엄마, 나는 진짜 그러려던 게 아니라 언니가 나한테 해준 요리인 줄 알고 그랬던 거야. 사람이 싫다는데도 자꾸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닥쳐, 이 계집애야. 곧장 인정하고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가당차는 변명이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내 말 안 믿는 거야? 너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 있었던 게 한두 번이니? 아빠가 너 오냐오냐 해준다고 나랑 가족들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 거냐?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멀쩡한 요리까지 버리는 년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겠냐고. 아니,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쪼아대? 내가 며느리 요리며 손맛 좀 칭찬했다고 네가 열등감 가지는 거 훤히 보였다. 그래도 아직 애가 어리니까 요리에 대해서 진심이니까 그런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 했어. 그런데 요리에 진심이라는 애가 보일 태도니 이게? 앞으로 네 용돈은 없을 줄 알고 주방에는 아예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 뭐? 그럼 사람 부족해지는데 설마 언니를 주방에 들이겠다는 거야? 요리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을? 너는 이 와중에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니? 요리 대하는 태도며 인성이며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낫구만. 감사합니다, 어머님. 더 열심히 분발할게요. 엄마, 이건 진짜 아니잖아. 내가 지금이라도 사과할게. 언니, 내가 미안하다고 인정할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네? 이럼 저 스트레스 받아서 피부 나빠지고 소개팅에도 지장 받는다고요. 아버님한테도 이 일 전해드렸더니 이발기 챙기러 가셨어요. 뭐요? 바리깡?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네 아빠가 할 때는 또 하는 사람이잖니. 네가 맹세했던 얘기도 있으니 시원하게 삭발하고 머리 자라는 동안 반성하려무나. 물론 그 전에 나한테 머리채 쥐어뜯길 것도 각오하고 있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썸 타는 남자랑 잘 되고 있다고. 그 남자 생각해서라도 넌 아직 연애니 결혼이니 할 때가 아니니까 닥치고나 있어. 그게 엄마가 할 소리야? 이게 대체 다 뭐냐고. 잘못하신 죄값 받으실 때가 됐다는 뜻이죠. 넌 입 좀 다물어. 너나 다물어 이거사. 이게 어디 연장자한테 대들고 있어. 결국 신우이는 단단히 화가 난 시어머니에게 머리채가 쥐어뜯기고 뺨을 얻어맞고 시아버지에게는 이발기로 머리가 죄다 밀려버렸죠. 썸을 타고 있던 남자와는 가발을 쓰고 데이트하다가 삭발된 걸 들키는 바람에 관계가 파탄나 버렸다는 얘기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능력 부족하고 시기심만 많던 시누이를 대신해 요리를 배우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철부지의 개념 없는 시누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해 가족이 모두 저의 편이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직장 생활하다 2년 전 두 아들 그리고 노모와 함께 김포로 이사온 56살 남성입니다. 2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아내와 이혼하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내는 사치를 부리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전업주부로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야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둘러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밖으로 나돌았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죠. 두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자신을 호강시켜야 한다며 갈고대기 일쑤였죠. 말 그대로 내가 성공해서 노력해서 얻는 보상보다는 남에게 의지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루하게 들리실진 몰라도 큰 마음 먹고 넋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감되시면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환, 지혁이,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표 나온 거 사진 보내봐. 엄마 굳이 그래야 해요? 지난번 기말고사 성적 떨어졌잖아. 이번에 올랐는지 확인해봐야지. 학원도 다니는데 그 값을 하는지 엄마가 두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어. 얼른 사진 올려. 그냥 좀 믿고 기다리면 안 돼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세요? 잔말 말고 올리라니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올랐구나? 그래도 아직 더 해야 해. 이 성적으로 인 서울 하겠어? 여보, 그만 좀 하지 그래. 애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는데 맛있는 것 좀 먹이고 그러지. 지환이 지혁이 고생했다. 아빠, 오늘 나 데리러 오면 안 돼요? 오늘 학원 보강 수업 때문에 늦게 끝나는데 형이랑 비슷하니까 같이 데려가요. 그러지 뭐. 어차피 아빠도 오늘 야근이라서. 예니가 뭘 잘했다고 맛있는 걸 먹여요. 그나저나 마침 잘 됐네. 나 오늘 동창 모임 있으니까 셋이서 알아서 먹어요. 늦으니까 먼저 자고. 너네 그리고 용돈 금지야. 다음 주에 수학여행도 가는데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시험 못 본 만큼 용돈 차감하고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너무해요, 엄마.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으면 엄마가 직접 하세요. 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해? 나 이대로는 못 살아요. 나 다음 주부터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네가 직접 느껴봐야 아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야 밥 안 하고 좋지 뭐. 형, 나도 같이 갈래. 엄마, 그 말 후회하지 마요. 당신 애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자업자득인 거지 뭐. 그러니까 공부를 왜 안 해? 학원 보내주지, 용돈 주지. 집에서 밥 주지, 재워주지. 뭐가 부족해? 그래도 당신이 엄만데 애들이 의지할 곳이 있어야지. 너무 야박하게 굴잖아.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게 다 인스턴트 먹고 안 좋은 거 보고 자라서 그래.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자꾸 햄버거 같은 거 먹이고 그래? 아무튼 내 탓 아니야. 어휴, 당신도 정말. 저희 집은 아내와 아들들의 크고 작은 트러블로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아내와 싸워 기분이 상한 아이들을 달래주는 건 항상 제 몫이었어요. 두 아들은 당분간 노모와 지내겠다며 정말로 짐을 싸들고는 제 고향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은 청주 외곽에서 큰 사과 농장을 했는데 규모가 상당했고 분홍으로 불리는 집안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주업체와 협력해 농사를 이어나갔는데 중풍으로 노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재활치료하며 꾸준히 진료받은 덕에 다리를 조금 절긴 하지만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계속해서 병원도 다녀야 하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서울로 진료를 보러 가야 했습니다. 제가 매번 모시고 가기 어려워 아내에게 부탁을 몇 번 했으나 늘 볼 일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고요. 결국 어머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아내에게 합가 의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집에 왔다 갔다 서울에 왔다 갔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이었거든요. 저희 집 근처만 해도 재활치료며 병원도 근접한 거리라 그나마 여건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합가를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한 번은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해서 아내에게 노모의 진료를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대충 대답하고는 아니나 다를까 까먹고 같이 안 갔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학교까지 빼먹고 노모를 모시고 다녀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 원래 남에게 큰 소리 치는 거,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가 살면서 도움을 많이 준 분이고 제 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 내가 출장 가니까 엄마 좀 모시고 병원 다녀오라고 했잖아. 오늘 점심에 예약이라고 내가 며칠 전부터 말했는데 애들이 대신 갔다 왔더라. 어머, 깜빡했다. 요새 자꾸 깜빡하네. 근데 나 지금 부산으로 동창 모임 왔는데? 어휴, 그놈의 모임. 당신 휴대폰은 왜 꺼져 있는 거야?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연락했대. 그래서 조퇴하고 다녀왔다더라.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참, 되게 뭐라 하네? 애들이 모시고 갔다 왔으면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생각을 해봐, 이 사람아. 장모님한테 내가 이런 행동했으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당연히 화가 나지 않나냐고. 갑자기 왜 우리 엄마까지 끌어들여?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살면서 당신 힘들게 한 거 있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항상 배려해주고 봐줬잖아. 지금 힘들게 하네. 나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고 제주도 들렸다가 내일 모레나 들어갈 거야. 여행 방해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이봐, 여보. 얘들아, 집에는 안 올 거니? 오늘 할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온 거 이 아빠가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저희도 오래간만에 서울 공기 마셔서 좋았어요. 그나저나 생활하는 건 어때? 뭐 필요한 건 없고? 할머니가 치킨도 사주고 저희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아빠는 출장 다녀오신 거예요? 응, 오늘 오전에 왔어. 그럼 오늘 저녁에 할머니 집에 올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회사 들렀다 가면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할머니 통장에 돈이 없어요. 처음에 150만 원 넣어둔 거 말고는요. 제가 알기론 아빠가 엄마한테 생활비 주면서 매달 할머니한테 용돈 드리기로 한 거 아니에요? 50만 원인가? 그렇지. 이거 어떻게 알았니? 할머니가 다리도 불편하시고 통장 정리 좀 해달라길래 학원 갔다 오면서 했어요. 근데 뭐 할 것도 없던데요? 이거 엄마랑 이야기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부터니까 벌써 1년 넘었는데 좀 그렇죠? 이럴 리가. 일단 알겠어. 엄마랑 이야기해 볼게. 여러모로 기막힌 상황에 정신이 없더군요. 출장에서 복귀하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라 아들이 이야기해 준 말은 깜빡 잊고 지냈습니다. 당장 따져봤자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우선은 회사 일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노모가 계속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버거운 면이 있었고 도저히 이대로는 못 지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들도 학생 신분이라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고 결국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내에게 재차 상황 설명을 하고 합가 의사를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강히 거절하더라고요. 여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합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내가 미쳤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난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못 산다니까?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돼. 엄마가 당신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살면서 가끔 병원이나 같이 가는 건데. 어머님이 같이 사는 거 자체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리고 몸에서 개밥 쉰내 나는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 향수를 한 대여섯 통 사놔야 할 정도인데 그놈의 시골 냄새 어떻게 좀 못해? 당신 말 다 했어? 그래도 내 엄마고 당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니까 나한테 어머니 이야기 좀 그만해. 그렇게 어머니가 좋으면 당신이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아. 뭐 하러 나랑 사냐고. 당신도 고집 장난 아니네. 나 엄마 모시고 김포로 이사 갈 거야. 물론 애들도 데리고 갈 거고. 거기가 엄마 병원도 그렇고 애들 교육적으로 좋은 지역이라. 당신은 같이 안 가는 걸로 알게. 오케이, 그럼 우리 별거 하는 거네? 가끔씩 심심하면 보자고. 원래 나이 들면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유행이라잖아. 그래, 알겠어. 결국 아내와 별거하기로 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값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안 노모가 과수원 땅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관광부지가 들어서면서 50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내에게 보상금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별거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홀가분하다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자고 이야기하고는 서로 자유로워지자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심경의 생각 정리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보상금 받은 거 있잖니? 그거 너한테 다 줄까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날 다 주냐고. 그냥 갖고 계세요. 곧 죽을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뭐에다 쓴다니? 너 살면서 애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랑 같이 살면서 신세 지는데 당연히 줘야지. 엄마, 신세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못난 모습만 보여드리는데. 이참에 김포인지 거기에 집 사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집 사서 살자고. 내가 대충 옆집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전원주택인지 그거 있다더라. 마당도 있고 괜찮다더라고.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 알겠어요. 거기도 15억 이상은 될 텐데. 아무렴 어떠냐. 내 아들이랑 토끼 같은 손주들이랑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는데 그깟 집이 대수야. 엄마, 김포 가면 병원에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랑 살아요. 이 늙은 것이랑 평생 살아서 뭐하게. 때 되면 요양원에 보내주고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엄마, 정말 왜 그래요?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나 정말 엄마 안 볼 거야. 어이구에 알겠다. 저는 노모의 말씀대로 김포에 위치한 한 동네에 전원주택을 구매했습니다.
보통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들어가지만 아예 전원주택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아내는 동창들과 해외여행까지 계획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구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말이죠. 저는 결국 여행 가면 이혼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아내는 제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홀린 듯 해외여행을 가버렸습니다. 이삿짐 센터와 계약하고 짐을 꾸려 김포로 이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를 놓아둔 채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이혼 서류를 발견한 아내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여보,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이사 간다더니 벌써 간 거야? 말했잖아. 엄마랑 애들 데리고 김포로 이사할 거라고. 아니, 이렇게 빨리 간다고? 책상에 둔 이혼 서류 봤지? 내가 오래 생각한 건데 당신이랑 나 평생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참에 갈라서자. 누구 마음대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이들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며느리로서도 당신은 빵점이야. 뭐? 빵점? 이 사람이 말 다 했나? 당신 이렇게 나올 거야?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 갑자기 아니야. 그동안 살면서 당시 보면서 결심 굳혔어. 나도 당신이랑 더 이상 뭘 해볼 자신도 안 생기고 답답하고 그냥 서로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아니, 미친.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하냐고. 어디서 욕이야?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거 바랬어.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당연히 미안하게 생각하지. 다른 누가 생각해도 힘든 일이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고 당신 시어머니고 애들 할머니인데 그렇게 매몰차? 나한테 부탁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 대가 없이 노인네 뒤치다꺼리 했어야 했냐고. 당신이 뭘 모르는데 엄마가 당신한테 했던 말이 있어. 엄마가 같이 살면 당신한테 월 1,000만 원 준다고 그랬거든.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내가 말할 기회를 당신이 가로막았잖아.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한 게 누군데 그래? 그리고 이미 끝난 사이인데 뭐 어쩔 건데? 소송해서 받아내기라도 하게? 그리고 내가 매달 엄마한테 드리라고 한 50만 원 그거 어디로 빼돌렸어? 그럼 당연히 내 지분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거 그거 다 내 노력이잖아.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썼다. 내가 살림하면서 당신이랑 애들 뼈 빠지게 뒷바라지한 고생값이라 생각하고 썼어. 노력? 그래 인정해 줄게. 근데 적어도 당연하다는 그 생각은 버려라. 잔말 말고 서류에 사인이나 해. 아니, 내가 김포로 갈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내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해. 당신 얼굴 보면 토 쏠릴 것 같아. 그동안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여자를 지워버렸으면 해. 그러니 더 이상 보지 말고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 여보, 그 연락 뒤로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 온 집으로 매일같이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하지만 저와 아이들 그리고 노모는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두 아들도 엄마라면 치가 떨린다고 앞으로 보고 살지 않을 거라 했고 이혼해도 저와 살 거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럴까요? 아내는 위자료라도 거하게 받아야겠다고 보상금 일부 자신 거 아니냐며 소송 걸었습니다. 당연히 되지도 않는 이유여서 소송은 저희에게 유리했고 위자료는커녕 한 푼도 못 받는 신세가 되었죠. 결혼 생활하면서 사치만 부렸지 제대로 살림한 거 하나 없고 아이들이 엄마는 이름만 엄마였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증언해서 정말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아내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죠. 까짓것 1억이든 2억이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더 주기 싫더군요. 그렇게 아내의 연락처를 하단하고 김포에 정착하면서 무인 카페 탕후루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요즘 대세를 따라야 한다며 아이들이 사업 팁을 알려준 덕에 대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탕후루 가게는 곧 2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혼 후 오히려 더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 아들은 다니던 학원은 다 끊고 인터넷 강의 들으며 자발적으로 공부 중입니다. 오히려 아내와 같이 지낼 때보다 성적도 더 잘 나오고 여러 학원에서 스카우트제에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노모는 병원에 셔틀버스가 있어서 아주 편하게 잘 다니고 계시고요. 예전보다 컨디션도 더 좋아지셔서 마당에 작은 텃밭도 가꾸며 지내십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얼마나 포용하는지는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다르다고요.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60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 마음 맞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마는
이제는 그런 거 안 따지고 제 주관에 맞춰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도 일일이 주변의 환경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주관대로 사세요. 마음 편하게.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막 조리원에서 퇴소한 초보 엄마입니다. 공교롭게도 동서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느라 1년에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게 전부고요. 시부모님은 충남 논산으로 귀농하셔서 딸기 농사를 지으시며 작은 화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동선의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의지할 곳 없는 며느리 둘이 서로 자매처럼 의지하고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하듯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와 남편은 딱히 마찰이 없었는데 아들 부심 대단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파토 날 뻔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파혼을 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수 바빠? 야, 너는 형수한테 형수가 뭐냐? 형수님이라도 똑바로 안 불러? 아니, 20년 넘게 이름 불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형수가 되겠어? 나 참. 형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왜 그래 수아나? 무슨 일 있어? 자기가 너무 받아주니까 수환이 제가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이제 손윗 사람인데 대접받아야지. 내버려둬. 편하고 좋지 뭐. 어른들 앞에서만 조심하면 되니까. 아무튼 무슨 일인데? 아니, 나 여자친구 소개해 주려고요. 저번에 결혼 전제로 만난다고 했지? 동서지간 될 사이인데 서로 왕래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좋지 뭐. 천방지축 김수환을 길들인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그러게, 저 녀석이 사고를 앵간히 쳤어야지. 에이 형 또 그런다. 내 여자친구도 성수동 출신인데 슬기 너 알 수도 있겠다. 얘도 성수초 나왔다는데 우리랑 동갑이거든. 그래? 신기하네. 그나저나 날은 언제로 잡게? 우리도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아예 약속을 정하는 게 좋아.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 어때? 형도 비번이고 쉬고 있다며. 저녁도 먹고 가볍게 술도 한잔하자 콜? 야 임마, 나 내일 출근이야. 술은 무슨 술이냐? 에이, 오빠. 가볍게 한잔하자는 건데. 그리고 수환이 여자친구 데려온대잖아. 자꾸 틱틱댈래? 에잇, 알았어. 약속 장소랑 시간이랑 문자로 보내놔. 네 형수 데리고 시간 맞춰 갈게. 오케이 그럼 이따 봐. 저는 남편을 만날 당시에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만나 부모님끼리 서로 왕래하며 가까이 지낸 소꿉친구가 바로 제 시동생입니다. 시동생은 저와 같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시동생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모습에 반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30살을 바라보는 나이이기도 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요. 곧 양가 집안의 인사를 앞두고 있었죠. 워낙 어려서부터 시동생과 가까이 지냈던 터라 결혼해서도 터울 없이 잘 지낼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 여자친구, 그러니까 제 예비 손아래 동서와도 결혼 전에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거든요. 예비 동서와는 알고 보니 친하게 지낸 건 아니었지만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이더라고요. 성격이나 식성도 저랑 비슷했고 부모님도 두 분 다 외국에 계시는 게 상황이 비슷해서 더더욱 정이 갔습니다. 그렇게 고부 갈등은 없고 동서지간 사이도 좋은 완벽한 가정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갈등이 시작되었죠. 양가 집안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외국에서 잠시 귀국한 부모님과는 식사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슬기야, 어머님한테 예단 목록 받았어? 응. 상견례 전에 미리 주셨더라. 아무래도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매번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미리 전해주고 상견례 때 말씀하실 건가 봐. 나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좀 웃기지 않아? 이불이나 화장품 세트.
이해는 하는데 다른 것들 봐봐. 냉장고, 세탁기. 다 바꾸시려나 봐. 헉, 이게 다 뭐래? 저거 신혼집에 들어갈 물건들 아니고? 아니야. 시어머니가 바꾸실 건가 봐. 내가 신혼살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왜 예단에 포함시키냐시던데? 아주버님 보시면 짜증내시겠다. 아니, 나 결혼할 때도 저렇게 주시려나? 글쎄? 근데 저번에 집에 가보니까 다 최신형에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던데. 비스포크 냉장고 알지? 어머니가 그거 쓰시던데? 김치 냉장고랑 세트로. 그럼 정말 얼마 안 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저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먼저 준비해봐야지. 준비하다가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안 그래도 수환이가 서로서로 돕자더라. 그럼 나야 좋지. 남편들이 바쁜데 동서지간 우애라도 다집시다. 이번 주 금요일에 치맥 어때? 좋지. 제 친정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는 터라 자주 왕래를 하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결혼 준비는 시댁과 해야 했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구색을 맞춰야 했고 상견례 전에 예단 목록을 미리 받아두기까지 했거든요. 다들 결혼 전에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도 겪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결혼을 하는 거라던데 예단에서부터 살짝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죠. 친구같이 지내는 시동생 부부 덕에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 수 있었지만 제 기준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굳이 가정가구를 새로 싹 바꿔야 하고 현금 예단도 받고 모피코트에 명품 가방에 온갖 걸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동생을 홀로 키워오셨어요. 여자의 몸으로 자식 둘을 훌륭히 키워낼 의사를 만들었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예단 목록을 보면 마치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 보답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혼자 알아서 잘 준비해 보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예단 목록을 보더니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화가 난 남편이 시어머니께 찾아가 한바탕 했는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예, 예단 목록 간추려서 다시 보내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이것저것 준비한다는 핑계로 그러질 못했네요. 그리고 너는 벌써부터 시어미랑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는 거니?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거니? 너 정환이한테 예단 너무 과하다고 그새 일러 바쳤잖니. 아,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 와서는 왜 너한테 예단으로 부담 주냐고 아주 지랄지랄을 하더라. 어머, 그 정환 씨가요? 전 그럴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죄송해요, 어머니. 됐다. 이미 지랄한 거 뭐 어쩌겠니. 남들은 다 그 정도 한다는데 뭐가 부담이 된다고 그걸. 어휴. 신혼살림은 어쩌고 있어? 그것도 한 군데서 할지 아니면 좀 나눠서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집 걱정은 덜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그럼 나 아는 사람이 매장하니까 거기서 해라. 가구도 마찬가지고 다 최고급으로 맞춰. 이왕이면 아는 데서 하면 좋잖냐. 여기에 전화해보고 내 이름 대면 알 거다. 네, 감사해요. 조만간 정환 씨랑 저녁 식사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가 웬일이냐? 일단 알았다.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언이라는 핑계로 저에게 온갖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신혼집도 병원과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굳이 아파트를 고집하셔서 결국 그 고집 꺾지 못하고 병원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오피스텔은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정말 최적의 장소라 생각했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근무 시간도 다르고 주로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길 바거든요. 하지만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가전이며 가구며 심지어 이불 색깔까지 간섭하시는데 슬슬 저도 지쳐갈 때쯤 서로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이 제주도신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손수 청첩장을 전해주셔야 한다며 한 달 살기 겸 제주 여행을 다녀오신 뒤였어요. 예, 결혼 준비도 이제 막바지인데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정했니?
저희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정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국으로 오래 나가는 건 좀 그래서요. 제주도 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강원도나 부산 쪽으로 가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올까 싶어요. 뭐? 제주도?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제주도라니. 어머니, 제주도가 어때서요? 요즘 제주도가 완전 핫하잖아요. 다들 못 가서 안달인데. 국내잖니. 신혼여행은 무조건 외국으로 가야 해. 시간도 그렇고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서요. 정환 씨도 요즘 수술 많아서 엄청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 일단 알겠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추천해 주실 곳이라도. 이왕 가는 거 좋은 데 가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조금 이따 연락하마. 형수, 신혼여행 어디로 가? 제주도 생각하고 있어. 수술도 많이 하는 시기고. 진료 일정이나 근무 일정으로 보나 그냥 국내에서 이것저것 즐길까 생각하고 있어. 형이 요즘 바쁘긴 하지. 최 교수님, 장기 출장 가셔서 하필 그 기간이라. 그래서 결혼을 미룰까도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 일부러 일정 맞춰 한국 오는데 바꾸는 것도 일이라서. 피곤한 거야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제주도로 정해진 거? 글쎄? 사실 어머니가 연락하셨어. 제주도 가지 말고 해외로 가라고. 엄마가 왜 신혼여행까지 간섭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뭐라 했는데? 뭘 뭐라 해. 정해진 거 없다 그러고 근무 때문에 국내 가려고 한다고 그랬지. 설마 따라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말이 씨가 된다잖아. 조용히 해. 그래서 걱정이야. 설마 같이 가시진 않겠지? 아, 어머니한테 연락 왔다. 잠시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주도는 좀 아닌 것 같구나. 네? 그럼요? 아무래도 신혼여행은 제주도 말고 유럽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저희 유럽 갈 일정이 안 되는데요. 그이도 수술 일정이 결혼하는 달에 꽉 차 있어서 오래 비우기가 좀 그래요. 그럼 굳이 제주도를 가겠다는 말이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왜 제주도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긴? 내가 제주도 다녀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네? 무슨, 설마 신혼여행에 어머님도 같이 가시게요? 뭘 그런 걸 묻니? 큰아들이 결혼해서 첫 해외여행 간다는데 나도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인데요. 가족여행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 모시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이왕 해외 가는 거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관광시켜준다고 그러면서 다 데려가더만. 왜? 싫으냐? 네, 전 싫은데요. 신혼여행인데. 어머니가 같이 가면 불편하고 신혼여행 분위기도 안 살고.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구닥다리라는 거야 뭐야? 뭣도 아닌 년 의사 아들이랑 결혼시키니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는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르네? 네? 뭣도 아닌 년이요? 어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지금 보니까 네 싹수가 노랗다. 어쩜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싫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는 거냐? 내가 잘난 우리 아들 키우면서 이 정도도 대우 못 받아야겠냐? 이 야가 빠진 년. 아,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 저는 뭐 욕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뭐 미친년? 너 시어머니한테 미친년이라고 했니? 나 참, 너 이 결혼 안 하고 싶구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참견하시는 것도 정도 것이지 어떻게 신혼여행을 따라올 생각을 하세요? 네 말버릇을 보아하니 시집살이는 각오해야 할 거다. 알겠냐?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을 들먹거리시면서 본인도 굳이 따라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싫다고 했더니 저에겐 연연거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시는 거 있죠. 저도 어렵게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증 따고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런 저와 남편을 사사건건 비교하시던 것도 그렇고 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저도 모르게 폭발했나 봅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나눈 모든 대화를 공유해 주었고 남편은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한바탕 했는지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이 오셨고, 전화며 문자며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괴롭히셨어요. 저는 이대로 휘말리면 결혼하고 나서도 개고생할 것 같았고, 곧 결혼을 앞둔 시동생 부부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와 결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니?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 어머니, 저 협박하세요? 원하시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뭐? 없던 걸로 하자고? 청첩장이며 뭐며 다 돌렸는데 이제 와서 없던 걸로 하자니. 너는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어머니가 결혼하기 싫으냐면서요. 계속 이런 식이면 저 이 결혼 못해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요. 네가 뭘 참아?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니, 결혼 준비하고부터 참견하셨잖아요. 그것도 정도 것이지. 세상에 정환 씨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 부부가 살 집이고 살면서 쓸 물건 고르는데 어머님 주관 개입하시면 그게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거지 뭐겠어요? 아니,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럼 조언도 못 해줘? 조언이랑 잔소리, 참견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정환 씨가 그만하라고 안 했어요? 내 아들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정환 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30 넘은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냥 축하한다고 응원해 주실 일이지 이것저것 다 참견하시면 뭐하러 결혼시켜요? 그냥 끼고 사시지. 뭐? 너 아주 제대로 시집살이 당해봐야겠구나. 아, 그럼 저 그냥 안 할게요, 이 결혼. 그런 식으로 협박하시면 제가 넘어갈 줄 아나 본데 저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닙니다. 정환 씨, 지금 시기 넘기면 의사라는 훌륭한 직업 가지고도 결혼 못하고 평생 늙어 죽을 거예요. 뭐? 네 인연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거니? 저 이대화 그대로 정환 씨한테 보낼 거예요. 결혼을 할지 말지는 나중에 정할 거고 어머님 계속 이런 식이면 전 못합니다. 저는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들이받았습니다. 저에게 사사건건 간섭이며 화풀이며 온갖 잔소리를 해대시는데 좀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여러 환자들을 대하며 나름 멘탈이 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시어머니는 좀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절연까지 하겠다며 크게 싸웠고 두려웠던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을까봐 크게 충격을 드셨는지 저에게 눈물까지 보이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저를 까내리는 일 없이 존중하며 아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2달의 시간이 지나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3개월 뒤 시동생 부부도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동서와 저는 행복하게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공동육아를 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반찬이며 미역국이며 몸보신되는 음식을 잔뜩 해주고 계세요. 결혼 전에 비하면 정말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저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아이 둘을 업고 안아서 봐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막역한 고부지간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이가 안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시동생 부부와도 워낙 가깝게 지내고 시어머니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거? 그거 하나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시어머니와 많은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듯이 인간관계도 서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면 저처럼 대놓고 들이받든지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락 배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주 씨, 내가 그때 말한 소개팅 생각해봤어? 언니, 남동생이랑 만나보라고 하신 거요? 말씀은 감사하지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에이, 뭐가 부담스러워. 한 번 만난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내 동생 정말 다정하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아. 내가 현주 씨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니까
내 동생 소개해주는 거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걸? 그렇게 인기 많으신 분이 왜 아직 싱글이세요? 저 말고도 소개받으시려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내 동생이 눈이 높거든. 웬만한 여자는 성에 안 찬대. 그런데 현주 씨 사진 보더니 꽤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냥 내일 둘이 만나. 내가 식당은 예약해 줄게. 알았지? 아니, 그래도 됐어. 언제까지 재고 따지고 할 거야? 그러다가 나처럼 늙어서 노처녀 된다? 젊을 때 부지런히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장땡이야. 이 언니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저는 당시에 집안 사정과 건강 문제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이 바로 유나 언니였습니다. 저를 보면 자꾸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 언니는 저에게 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족의 정에 굶주려 있던 저는 그런 유나 언니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자신의 남동생을 만나보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머. 둘이 사귄다며? 세상에 내가 다 기쁘다. 태규 씨가 저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겠어? 아직 결혼 얘기 나올 단계는 아니에요. 현주 씨 나이도 생각해야지. 지금 30살이면 어린 것 같지? 그런데 하나도 어린 나이 아냐. 지금 결혼 안 하면 40살, 50살까지 혼자 살다가 독거노인으로 죽게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현주 씨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른다. 태규랑 결혼하면 현주 씨 인생 대박 나는 거야. 내가 태규랑도 곧 동업을 할 거거든. 나야 사업 수완이 워낙 좋으니까 그것도 대박 칠 거고. 그럼 내가 번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 언니 돈이요? 글쎄요. 다 태규한테 간다 이 말이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는 싱글이니까 나 죽고 나면 내 돈 다 태규한테 가는 거야. 현주 씨는 그냥 앉아서 태규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벼락부자 되는 거라고. 어때? 솔깃하지? 솔깃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직 결혼까지 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요. 현주 씨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거지처럼 사는 거야. 혼자만 거지같이 사는 것도 아니지. 거지 같은 남편 만나서 아이 낳으면 그 애들도 거지같이 사는 거라고. 우리 태규 같은 남자가 결혼해준다 할 때 넙죽 엎드려서 결혼하는 게 좋아. 다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니까. 저에게는 인생의 멘토였던 유나 언니의 말 때문이었는지 태규 씨가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구애를 한 덕분인지 저희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 잘 됐네. 그럼 당장 일은 그만둬야겠다. 제가 임신해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서요. 제가 얼마나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거야 옳게 생각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랑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걸. 언니, 왜 갑자기 저한테 올케라고 부르세요? 그 전까지는 제 이름 불러주셨으면서. 아기도 태어날 건데 이제 집안 기강 잡아야 할 때인 것 같아. 올케도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말버릇 집어치워.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도록 해. 언니,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언니 서운하게 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내가 말하면 내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해. 자꾸 이것저것 따져 묻지 말고.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손윗사람 말에 토를 달아? 건방지게. 아기가 생긴 후 남편과 시누이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사처럼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쌀쌀맞게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반찬 완전 부실하네. 내일부터 도시락에 반찬 8개 넣어. 집에서는 내가 많이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도시락에 8개는 과하지 않아? 너 내 말에 복종 안 하냐? 내가 하라면 하란 말이야. 당신이 생각을 해봐. 반찬 8개를 어떻게 도시락통 안에 집어넣어? 도시락 하나 똑바로 못 만드는 게 사람 진짜 짜증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열받아서 못 먹겠어. 나 오늘 굶어서 쓰러지면 전부 네 탓인 줄 알아. 자기야,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그걸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야말로 네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이 집에서 어떤 계급인지 아직도 모르겠냐? 뭔데? 어디 한번 얘기해봐. 너는 우리 집에 팔려온 몸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도시락 반찬이 8개든 10개든 내가 넣으라는 대로 쳐넣으란 말이야. 나는 자기 와이프지 몸종이 아니야. 애 돌보면서 자기 도시락 싸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왜 이래? 너 성질이 왜 이래? 우리 누나가 얘기한 거랑 완전 딴판이야. 어이없고 빡친다 정말. 형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래? 너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들으니까 내 몸종 삼으라고 했어. 그래서 너랑 결혼한 거지. 우리 누나 말 아니었으면 나 절대 너랑 결혼 안 했어. 왜 갑자기 나한테 한 말이랑 달라져?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면서. 그걸 다 믿었어? 네 머리는 장식품이니? 생각을 좀 해야지. 나처럼 돈도 많고 잘난 남자가 뭘 보고 너랑 결혼을 하냐고. 그나마 성격은 봐줄만 한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만 벌써부터 말대꾸하고 자빠졌네. 짜증나 죽겠네. 형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뭐? 남편한테 결혼하고 나면 저를 몸종으로 쓰라고 했다면서요. 남편 말로는 형님 설득 때문에 저랑 억지로 결혼한 거라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 생각보다 일찍 알았네. 미련 곰탱이처럼 눈치가 없어서 평생 모를 줄 알았는데. 태규 씨가 전부 얘기했어요. 형님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올케는 평생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나 아니었으면 결혼이나 했겠어?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태규 잘 챙겨야 해. 형님, 아니 유나 언니. 저 너무너무 배신감 느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는 거지같이 살아서 돈이 필요했고, 내 동생은 돈은 있지만 수발 들어줄 여자가 필요했으니까 서로 딱 어울리는 한 쌍이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태규가 하는 말 거역하지 말고 옆에서 잘 모셔. 알겠지? 저는 너무 놀라고 슬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남편 없이 아이랑 단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 안 들어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줌마, 얼른 와서 이 아저씨 좀 데려가요. 술꽐라가 돼서 안 일어나. 이거 태규 씨 핸드폰 아니에요? 당신 누구예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돈 많아 보이길래 하루 논 것뿐인데 이렇게 쓰러지면 어쩌자는 건지. 주소 보내줄 테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요. 나 집에 갈래. 장소가 어딘데요? 땡땡 모텔이요. 모텔? 아줌마 남편 그동안 굶었나 본데? 너무 달려들어서 짱났어. 말 조심해. 유부남이랑 놀아난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 아저씨가 하도 같이 놀자고 꼬셔서 놀아준 것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기껏 연락 받아줬더니 은혜도 몰라. 저는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가서 수리떡이 되어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부인과 갓난아기를 냅두고 바람을 피는 남편이 너무너무 밉더군요. 남편이 제가 없는 사이에 뭘 하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대화들이 가득하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나, 나 언제까지 얘랑 살아야 해? 나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래도 너한테는 걔만한 애가 없는 거 너도 알잖아. 좀 참고 살아보면 안 돼? 참고 사라지지가 않아. 얼굴만 봐도 짜증나. 그니까 내가 그때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 네가 결혼 안 하면 나보고 평생 너 시중 들면서 살라는 거야? 공짜로 식모 한 명 구했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 식모가 지주제를 모르고 맨날 잔소리에 구박에. 더 이상은 못하겠어. 식모 바꿔줘. 알았어. 알았어. 우리 동생. 누나가 내 취향에 맞는 참한 여자 다시 구해볼 테니까 그 전까지만 좀만 참아. 빨리 구해.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애 뺏어서 쫓아낼 거야. 아는 변호사 있으면 소개시켜줘. 당연하지. 식모한테 돈 주고 애 주고 내보내는 집안이 어딨니? 다 뺏어서 맨몸으로 내보낼 거니까 걱정 마라, 우리 동생. 그 대화 내용을 보니 그 인간들은 처음부터 저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애까지 빼앗고
저를 내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 밤 남편의 핸드폰을 보며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올케 집에 있지? 나 너네 집에서 개모임하기로 했는데 디저트 좀 준비해놔. 슈퍼에서 파는 싸구려 말고 비싼 걸로. 꺼지세요. 나 더 이상 네 올케 아니야. 네 동생이랑 이혼할 거거든. 뭐? 이 건방진 게 네가 뭔데 이혼을 입에 올려? 니들은 맨날 첫날 날 내쫓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데. 나는 이혼 얘기도 먼저 꺼내면 안 되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설마 내 동생 핸드폰 뒤졌냐?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긴 말 할 필요 없고. 나 더 이상 네 올케 아니니까 날 식모로 부려먹을 생각 하지도 마. 네 동생이랑 이혼하고 아이도 데려갈 거야. 아이는 우리 거야. 손댈 생각하지 마. 재판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내가 판사님이라면 부인을 식모로 부려먹고 허구한 날 모르는 사람이랑 모텔 가서 잠드는 남편한테는 양육권 안 줄 것 같네. 피곤해서 모텔 가서 잠든 것 같고 꼬투리 잡을래?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판사님 앞에 가서 하셔요. 그분도 그런 허술한 변명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가라가. 네가 제 발로 나가주면 우리는 오히려 땡큐다. 네가 낳은 애새끼 어차피 별로 이쁘지도 않았어. 이참에 다 데려가. 나는 우리 태규만 있으면 되니까. 가기 전에 비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남동생이 다 말아먹게 생겼다는 이야기. 재밌지 않아? 이게 무슨 헛소리야. 내 동생이 내 재산을 왜 말아먹어? 당신 동생이 당신 인감도장 들고 다니면서 무슨 짓 하는지 알면 아마 쓰러질걸? 미리 우황청심환이라도 먹어두는 게 좋아.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당신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서 아주 행복한 투자 생활하고 계시더라고. 돈 다 까먹고 거의 마이너스 상태던데? 그게 사실이면 태규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그래도 남동생이니 사랑으로 걷어 먹여야죠. 나는 이쯤에서 빠질 테니까 두 분이서 손 꼭 붙잡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세요. 네가 우리 누나한테 헛소리 짓거렸어? 지금 우리 누나 꼭지 돌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제 남인데 무슨 상관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 내가 너 곱게 보내줄 줄 알아? 아니, 곱게 보내주지 않을 걸 알고 이날 이때까지 증거 열심히 모았어. 내가 뭘 모았는지 궁금하다면 법정에서 봐.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은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에 위자료를 보태해 작은 도시락 배달 업체를 차렸는데 반응이 좋아 빠르게 자리를 잡았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와 헤어진 후 남편과 시누이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남의 가슴이 대못을 받았으니 그 정도의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강화도에서 친정 부모님과 카페,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던 중 갑작스레 아이가 생겨 결혼했었죠. 왜 과거형이냐고요? 지금은 이혼한 남남이거든요. 아이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아이이기도 하고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 제가 몸 관리를 소홀히 했었나 봐요. 그래도 금방 정신을 가다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혼 이야기예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결혼하고 변해도 너무 변한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집구석에서 온전한 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바로 제 이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강화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워낙 크게 농사를 지었던 터라 부유했습니다. 농사 지어서 얼마나 남느냐 하시지만 규모도 워낙 크고 계절마다 재배하는 작물도 틀리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확량이 상당했고 그만큼 수익도 어마무시했죠. 오랫동안 강화도에서 터를 잡고 살아와서 집터라던가 가진 땅이 제법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 집안에서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반대로 시댁은 남편이 어려서 시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워오셨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저라면 껌뻑 죽는 스타일이었고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아이가 생겼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상견례까지 프리패스로 진행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은 친정이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결혼 준비는 어디까지 했니? 어머니, 잘 지내셨죠? 저희 이제 신혼여행지만 고르면 되거든요. 가구나 이런 것도 어제 주문했고요. 날짜 맞춰서 배송 오기로 해서 다음 주에 집에 들여놓기로 했어요. 왜요? 왜긴 신경 쓰여서 그렇지. 전부 다 내가 말한 브랜드에서 산 거지? 그럼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알려주신 곳에서 맞춤 제작으로 다 주문했어요. 잘했네. 가전은 다 맞춘 거 맞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샀고? 네. 신혼여행지가 워낙 많아서 어디로 할지 고민이네요. 그건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그럴까봐 미리 다 알아봤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여행은 이태리로 가거라. 내가 비행기 표랑 숙소까지 다 예약했어. 결혼식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발할 거니까 준비해놔. 우와, 이탈리아 처음 가보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도 가세요? 그럼 내가 해외 가본 건 필리핀이 전부라서 이참에 너희들 따라서 유럽 좀 가보려고. 안 되니? 신혼여행인데 어머니가 따라가신다고요? 그 이랑 아직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봐서요. 그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놨어. 너는 꾸민비 나한테 줄 생각 말고 그 돈으로 나 여행 가서 입을 옷이랑 들고 다닐 가방이랑 괜찮은 걸로 골라놔. 네? 제가 어머니 취향을 어떻게 알고요? 그리고 저희 신혼여행에 어머니도 같이 가신다는 게.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가는 것만 같이 가고 방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속이 좁아서야 원. 아무튼 내가 메시지 보내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사서 진우 편으로 보내. 네, 알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연락 오셨는데 신혼여행 같이 간다는 거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아, 그거. 엄마가 그저께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표랑 다 결제하셨더라고. 내가 미리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아니, 요즘 누가 신혼여행을 시어머니랑 같이 가? 에이, 그래도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언제 가보겠어?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게 말이 되냐고. 가전이며 가구며 하도 난리치셔서 원하는 대로 다 맞추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색 안 한 거 몰라? 우리 결혼이지 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융통성 좀 부리면 안 돼? 뭐?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안 맞춘 게 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도 간섭하셔서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이야말로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당신이 임신해서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안 돼? 그게 심신 안정에도 좋다잖아. 응? 내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없던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고. 결혼식에서 올림머리는 고사하고 단발로 자르고 면사포로 가려야 할 판인데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어머니랑 둘이 살지 왜 나랑 결혼하는데? 아,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어. 내가 사과할게.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결혼하는데 신혼부부가 머리 맞대서 아기자기하게 신혼집을 꾸며나가는 재미 따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임신까지 한 몸으로 시어머니의 상상 그 이상의 잔소리를 받아내느라 원형 탈모까지 생겼었어요. 결국 저는 한껏 몸도 예민해져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결혼에 대한 부담스러움에 파혼을 선언했었습니다. 보름 가까이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 울며 빌며 저에게 매달렸고 신혼여행에 시어머니가 따라가지 않는 걸로 합의하고 다시 결혼 준비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부부 둘만의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였어요. 신혼집에 새가전, 가구들이 있으니 시어머니가 안부차 방문한다며 매일같이 드나들더니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냉장고, TV, 세탁기 등 다 바꿔달라며 저희 부부에게 떼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굳이 새 거 살 필요도 없었고 이미 바꾼 지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들이라 대부분이 새 거였어요. 그러다 처음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혼집에 왔던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놓인 제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셨거든요. 무려 700만 원이나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혹시 제 카드 가져가셨어요? 그래, 네 카드 나한테 있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제 카드를 가져가서 쓰세요?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냐? 어차피 너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잖아. 그럼 카드값도 내 아들이 내는 거지. 그리고 이깟 거 얼마나 썼다고. 아니,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제 카드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700만 원이나 결제하셨던데. 이건 좀 심하잖아요. 가족인데 뭐 어떠냐? 제가 잘 쓰지도 않는 카드인데 알림 설정 안 해놔서 고지서 보고 알았거든요. 왜 마음대로 쓰시는데요? 아니,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보니까 너희 친정 좀 여유롭던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 친정 돈이랑 제 카드랑 연관 짓지 마시고요. 지금 어머니가 사과하셔야 할 상황인 거 모르세요? 너 기본적인 예의가 없구나. 너 친정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러니? 그깟 돈 몇 푼 좀 썼다고 이렇게 시애미를 잡아? 잡다니요. 어머니가 절 잡으시겠죠. 저 이직 준비한다고 회사 관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이가 주는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쓰는 거고 각자 관리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번에 쓴 건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당장 카드 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카드로 정말 온갖 사치를 부리셨더라고요. 기름값이며 마트에서 장 보는 건 기본이었고요.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받는다던가 명품 가방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주고받은 것도 간단하니까 꾸민비라 생각하고 좋게 넘어갔습니다. 큰 소리 내봤자 제 결혼 생활에 잡음만 들려올 게 뻔하고 심적으로 안정이 필요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직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라 벌이가 없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 겨우 메꿨고 생각보다 이직이 쉽지 않아서 결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나중에 돈 줄 테니 카드 빌려달라고 한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메꾸라고 잔소리도 했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하길래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환갑인데 용돈 드리게 1,000만 원만 줘봐.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했어? 1,0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금액이니? 왜? 당신 요즘 일한다며 그럼 그 정도 돈은 있을 거 아냐? 예전 직장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도 있을 거고. 장난하니? 당신이 결혼하면서 생활비를 줬어 뭘 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내 카드로 1,000만 원 넘게 쓰고 다닌 바람에 내가 그거 다 메꿨잖아. 난 돈 없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당신 거지야? 뭐? 말 다 했어? 이미 1,000만 원 이상 어머니 사치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뭘 또 1,000만 원씩이야. 말 그렇게 할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 난 1,000만 원 줄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드리던지 알아서 해. 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뭔 말이야.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남편 놈은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시어머니 생신 땐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달라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평소 시어머니나 남편의 행실이 좋기라도 했으면 저와의 사이가 정말 막역했으면 아마도 드렸을 겁니다. 해외여행, 사고 싶은 거 사서 쓰시라고 말 안 해도 제가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더 유치하고 웃긴 건 시어머니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남편 놈이 복수한 거 있죠? 자기들은 하고 싶은 것, 돈 쓰고 싶을 때 막 쓰면서 정작 저희 친정엄마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로켓 배송으로 9,900원짜리 잠옷바지 하나 주문한 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어이없었는지 친정엄마가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원래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이건 경우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거니까요. 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박서방이랑 사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내 생일이랍시고 연락 안 한 건 바쁘다고 쳐.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저번에 너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나한테 꼴랑 내복한 벌이냐? 내복? 누가? 누구긴 누구야. 박서방이 우리 집으로 주문했더만. 내가 이거 받고 기뻐할 줄 알았나 보지? 어쩜 사람들이 염치가 그렇게도 없다니? 아휴, 엄마 그러려니 하자. 나도 진작에 포기했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어머니가 내 카드 마음대로 쓰신 거. 아니, 그나저나 안사돈은 너한테 제대로 사과했어? 어쩜 그렇게 몰상식해? 혼자 박서방 키워왔다고 해서 그래도 사람이 기본도리는 하는구나 했는데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그러게 말이야. 엄마 파혼하고 화해하지 말 걸 그랬어. 내 말이 그 말이다. 어휴, 그놈의 정이 뭔지. 내가 너 이런 취급받으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닌데. 속상해 정말. 미안해, 엄마.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네가 왜 미안해. 그 집안 사람들이 미안해야지.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내가 또 연락할게요. 당신 나랑 대화 좀 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뭐 잠옷바지 하나 덜렁 보냈다며. 그게 뭐 어때서?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는 건데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쓴 돈 하나하나 나열해봐. 엄마한테 생일 축하드린다는 그런 말 한마디를 못 해주니? 9,900원 잠옷바지? 누구 약 올리냐? 그러는 너는 우리 엄마 환갑 때 뭐 했는데? 내가 1,0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만 안 했어도 나도 안 이러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역지사지 당하니까 이제 좀 알 것 같냐? 미친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하네.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한 거 생각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 뭘 더 바라는 건데? 나도 너 한 만큼 해드린 건데. 그리고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냐? 그건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딸 낳았고 우리 엄마는 아들 낳았는데 그 차이를 넘을 수 있냐 이거지. 옛날 같았으면 장모님 뼈도 못 추렸어. 진짜 지랄도 유분수다.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뭘 어쩌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식 이후로 행복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반년 넘었으면 아이 소식이 있어야 하지 않냐며 저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유산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아이를 원하기만 해서 생기나요? 하늘을 봐야 별도 따고 달도 따고 하는데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온종일 스트레스 받는데 생길 아이도 짜증나서 떠나갈 판이었습니다. 남편과 한바탕 하고서는 기분이 더러워서 며칠 밤을 지새던 와중에 남편이 사고까지 쳤어요.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 사업을 하고 싶다며 사표를 내던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잘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 전세금까지 말아먹고는 답답하다며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갈 곳이 없어지게 된 상황에서 결국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 스트레스는 더욱 극에 달했고 대놓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는 남편과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도 하고 이웃집에서 찾아올 정도로 크게 싸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뺨도 맞고 시어머니에게 머리채까지 뜯기며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내 인연, 네가 감히 어디라고 집을 나가? 당장 들어와서 내 아들 밥 차려. 제가 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죠? 저 그렇게 좁히실 때는 언제고 이제 밥할 사람 없다고 저 부려먹으시려고요? 이제 그만 스트레스 주세요.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를 줘? 도움을 줬으면 줬지. 이 배은망덕한 년아.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와. 서로 싸우다가 감정 격해져서 그런 거니까 화해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당신은 그게 돼? 감정이 격해져서 와이프 뺨 때리고 발로 차냐? 너 같으면 그 집에 다시 가고 싶겠어? 야, 내 아들한테 너라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야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이름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앞으로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못할 것도 없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갈라서자.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자신 없어.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가 않다고. 말이면 단 줄 알아? 네가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잘했으면 이런 결과 초래하지도 않았어. 끝까지 내 탓이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너 우리 엄마 생일도 그래. 말 한마디 없이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내 카드로 1,000만 원 넘게 쓸 때 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 나 일도 안 하고 있던 상황에 네가 생활비를 주기를 해 뭐를 해? 네 엄마가 싼 똥 내가 다 치우고 우리 친정 핑계 대면서 돈 가져오라 그러고 무슨 거지 같은 집구석도 아니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거지 같은 집구석? 그럼 거지 같은 거 아니면 뭐야? 신혼여행에 따라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왜 과거까지 들춰서 그래? 다 필요 없어. 길게 말할 이유도 없어. 우리 이혼하자. 어디서 감히 이혼을 논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없던 일이 되는 거냐? 이 CM이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엉망으로 행동하나 지켜본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같이 못 사니까 그 집에서 행복하게 아드님이랑 지지고 볶고 사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혼? 쉽게 못 해주지. 위자료 1억 가져오면 이혼해 줄게. 내가 받았으면 받았지. 당신한테 위자료라니 말도 안 되지. 이혼하기 싫어? 그럼 소송 걸게. 단단히 준비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되려 위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이혼은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약점을 잡기 위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몰래 설치해둔 홈캠에 찍힌 폭행의 증거, 제 카드 내역으로도 충분했지만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죠.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니 생각보다 쉽게 뒷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무려 빚이 2억이었어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며 상간녀에게 돈까지 퍼다 나르는 정확도 포착했지요. 알고 보니 사업하다 망한 것도 상간녀한테 돈 갖다 바치느라 핑계댄 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내가 빈말로 그런 거 같아? 이미 변호사 선임 끝냈고 곧 소장 날아갈 거야. 당신도 준비하는 게 좋을걸? 정말 이럴 거냐고. 그리고 이혼하면 당신이 손해야. 알아? 내가 왜? 이혼할 수 있는 증거는 나한테 아주 차고 넘치거든? 합의 안 하면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뭐? 증거? 폭행죄? 내가 그런 걸로 무서워할 것 같니? 너 위자료 가져오기 전에는 이혼 합의 안 해줄 거야. 아, 그 돈 갖다 주면 고스란히 그년한테 전해주게? 그년? 그년이라니? 모르는 척 하지 마. 김가영이라는 여자 알지?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집에 폼캠 설치해둔 거 모르지? 당신이랑 어머니가 그날 나 짓밟고 때린 거 동영상으로 다 갖고 있거든? 뭐? 홈캠? 너 그거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어머니가 예전에 내 카드 가져가서 돈 쓴 것 때문에 혹시 몰라서 말 안 하고 설치해뒀지.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니.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면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뭔 침해? 와,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그걸로 우리 감시하고 있던 거네? 감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해. 어머니 우리 집에 살면서 안방 들어와서 내 물건 만진 거 다 알고 있거든? 그것도 다 증거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혼에 합의하는 게 좋을 거야. 적어도 내가 유리하거든. 안 돼. 이 이혼은 정상적이지 않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래? 정신 차려. 정신은 네가 차려야지. 자꾸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접근 금지며 통신 제한이며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걸어버릴 거야. 뭐? 야.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살림을 합치면 그만이라며 빚내서 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 주더군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면서요.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고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 2,2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뜯어먹을 돈도 없거니와 되려 저에게 돈을 뜯기고만 상황에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었는지
그동안 받았던 돈을 모두 가지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아지게 되었고 3억 가까이 되는 빚이 생겼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강화도에 있는 친정에까지 찾아오며 빌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이혼 후 친정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 그리고 땅 일부를 정리해 카페와 펜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시작한 사업은 성수기에는 월 3천만 원, 비수기에도 월 1천만 원 이상은 벌며 성공적이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조금씩 흥미가 생겼는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준비했던 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친정엄마나 아버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오곤 하지만 매번 퇴짜 맞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를 해놓은 덕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네요. 친정 아버지 말로는 천안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벽한 100% 죽이 잘 맞는 경우는 없겠지만 되려 독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생각해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제 할 일에 집중하면서 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으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